저는 최근 커뮤니티 글을 통해 구독자님들이 가장 후속을 원하는 콘텐츠는 지하철 노선 따라가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콘텐츠는 제가 그냥 2호선을 좋아해서 만든 건데 생각보다 큰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기도 했지만 살짝 어리둥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1호선이라 저는 1호선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렇게들 많이 원하시면 갔다 와야겠죠? 억하하. 그래서 이번에는 신창역에서 연천역까지 노선을 따라가며 자동차로 라인을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1호선 같은 경우 정거장도 워낙 많은 데다가 지하철 선로와 완전 붙어서 가기엔 힘든 경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선로에서 1km 간격 내외로 붙어서 가는 것을 목표로 했고, 장항선, 경부선, 서울지하철, 경원선까지 총 4개의 선로로 구분해서 각각의 모양을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대 자동차와 지하철의 위치를 비교하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도 확인해 볼 거예요. 저는 촬영 전날 1호선의 종점 신창역이 있는 아산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90km가 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당일치기로 무리한 일정보다는 미리 가서 휴식을 취한 후 촬영을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김에 한번 와보고 싶었던 아산 지중해 마을을 와봤는데요. 예전에 해외 같은 국내 여행지 컨텐츠 할 때 여기도 후보로 있었거든요. 아주 한국적인 곳으로 소개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구경을 마친 후 저는 아산 온천역 근처에 있는 숙소를 잡았고, 네, 여기는 35,000원짜리 숙소인데요. 큰 기대를 하고 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합니다. 찜질방보다 낫잖아.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 일찍 일어나 아산의 랜드마크인 온천탕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최고의 컨디션을 준비했고 컨텐츠의 시작 지점인 신창역으로 향했어요. 일단 저의 첫 번째 목적지는 천안역입니다. 거의 1시간 정도는 가야 되네요. 아침 해가 뜨네요. 뭔가 여름이랑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솔직히 촬영하기는 여름이 좀 더 낫기는 하거든요. 해가 좀 오래 떠 있으니까. 온양 온천역 찍었고 해가 너무 예쁘게 떴다. 예쁘긴 한데 눈뽕이네요. 출근 시간대보다 조금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아직은 교통이 원활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경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경주에서 학교 다니고 이런 걸 다 했었는데 교통편이 그렇게 안 좋아가지고 부모님이 차를 태워주시고 그랬었어요. 갑자기 요 배경이 뭔가 경주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때 생각이 나네요. 엄마 고생 참 많이 했는데 그지? 벌써 세월이 흘러가지고 제가 운전을 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네요. 나는 이 나이 때쯤이면 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인생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산역을 지나서 천안역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5개의 역을 거쳐 아산역을 지났고 다음 정거장인 쌍용역부터는 천안시가 시작됩니다. 이 안쪽이 천안역 같네. 저희가 천안역이구나. 신창역부터 천안역까지 장항선을 그리는데 총 46분이 소요되었고 그동안 전철은 벌써 평택역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다음에 도전할 경부선은 36개 역을 통과해야 하는 하드코어 주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안역 근처에서 아침을 해결하기로 했고 아는 음식점이 없어서 챗GPT가 추천해준 음식점을 가봤는데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분명 8시부터 영업인 것을 확인하고 왔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거기다 너무 이른 아침이라 식당 찾기를 포기할까 생각하던 중에 운이 좋게도 일찍 문을 연 식당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될까요? 김치찌개요? 네, 김치찌개. 뭐로 왔어요? 뭐 해주시고? 유튜브 촬영하고 있어요. 영업을 일찍 하시네요. 아니 소머리 삶고 막 이러려고 일찍 나갔지. 여기 병천 순대국밥 있잖아요. 문을 안 열더라고요 아직. 그전에는 일찍 열었는데 네. 아저씨가 아프고 나서 뜻밖에도 여기서 국밥집이 문을 열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 건강 때문에 문을 늦게 연다고 하니까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국밥은 아니었지만 뜨끈한 김치찌개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집밥 같은 밑반찬도 너무 제 취향이더라고요.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오아시스 같았어요. 그렇게 무사히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고속도로가 아니라 거의 시내 안을 다 돌파를 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꽤 긴 정체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두정역부터 성완역까지는 큰 길로 빠져 빠르게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성완역을 지나고 나면 다음 정거장부터는 평택시였습니다. 치얼스. 오늘 같은 날은 좀 마셔줘야 돼. 근데 사실 선로가 안 보여서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날은 이런 길이 대부분이라 반신반의하며 내비를 따라갔는데 나중에 주행 기록을 확인해보니까 다행히 잘 따라가고 있었더라고요. 이쪽이 평택역 광장이라고 돼 있네요. 평택역을 시작으로 서정리역까지 단숨에 3개 역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대의 1호선 전철은 금천구청역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와, 죽인다.
길 예쁘다. 아 진짜 썬팅 약간 저런 차들 보면 썬팅 좀 갈아주고 싶네. 나중에 돈 많아지면 이런 컨텐츠 해봐야겠다. 썬팅지 울고 있는 차 썬팅 갈아주기. 이쪽으로 빠지면 이제 송탄역인가봐요. 날씨가 화창한 건 좋았지만 계속해서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드라이브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자동차 전용 도로가 나오기는 했지만 다시 도심으로 들어올 때는 텐션이 점점 바닥 아래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반멍을 때리면서 운전을 하다 보니 병점역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오산시와 화성시를 거쳤고 어느새 수원에 있는 1호선 정거장을 향했어요. 저쪽이 세류역인가 본데 세류역은 통과. 이날 컨디션 관리를 정말 열심히 했음에도 저는 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경부선을 따라가는 건 생각보다 너무 힘든 작업이었어요. 와, 이 엉덩이가 좀 베기는데? 의왕역 통과. 의왕시의 유일한 1호선역 의왕역을 지나고 나면 군포로 진입하게 됩니다. 신창역에서 군포시 당장역까지 오는 데는 총 3시간 22분 정도가 걸렸고 이때 전철의 위치는 벌써 활용역까지 가 있더라고요. 중심지로 들어오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건물도 빽빽해지고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포는 저에게 아주 낯선 곳이었습니다. 초행길을 정신없이 운전을 하다 보니 역을 제대로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안양역이고 조금만 더 가면 서울 입성입니다. 정신이 없어. 운전을 오래 하긴 했구나. 와, 근데 지금 몇 개의 지역을 이동해 온 거야? 이제 서울이 가까워져 오고 있었습니다. 신창역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총 9개 도시 32개 역을 거쳐서 와야 했고 충격적인 것은 아직도 48개 역이 남았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금천구로 넘어왔네요. 이제 서울이에요. 와우. 입이 바짝바짝 마르네요. 서울역에 가서 이제 경부선이 마무리가 되니까 거기서 좀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렛이구나. 한때 제가 옷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 아울렛 오면 너무 행복했어. 막상 뭐 건지고 가는 건 없었는데 그냥 오는 것만으로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가산 디지털 단지역을 지나면 구로구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권으로 와서 확실히 체감되는 게 있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쪽이 구로역이고요. 구로역 같은 경우에는 인천행 열차가 있죠. 저기는 못 갑니다. 영등포역을 통과. 이쪽에 이제 타임스퀘어가 있죠. 여기도 이제 제가 예전에 한참 옷쇼핑 좋아할 때 그때 자주 왔었던 데입니다. 신길역을 통과하고 정신 바짝 차리자. 왜냐하면 이제 보시는 대로 미친 정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경부선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픽 대로를 통해 대방역, 노량진역을 패스한 후 한강대교만 건너면 서울역이 있는 용산구가 눈앞이었기 때문이에요. 용산의 미친 교통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이 정도면 양호해요. 차는 가잖아. 그리고 제 엉덩이는 지금 이거 이러다 치질 오는 거 아니야? 대망의 서울역. 아, 너무 힘들었어 진짜. 천안역부터 서울역까지 경부선을 그리는데 총 4시간 17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4시간 17분은 연천역까지 전철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다음에 도전할 서울 지하철 1호선은 9개 역만 통과해도 되는 짧은 구간이었지만 서울의 교통 상황을 아시는 분이라면 절대 만만한 구간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 4시간의 극한 운전을 했던 저는 휴식을 취해야 했고 이번에도 챗GPT의 조언을 받아 후암동의 유명한 만두집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만두집은 골목 안에 있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저는 야채 만두를 주문했고 주문하자마자 사장님은 바로 만두를 빚어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만두를 사서 차에서 먹으며 쉬기로 했습니다. 배가 안 고팠는데 이게 막상 사니까 고프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딤섬 같기도 하고. 오케이, 챗GPT 성공. 제가 미식가가 아니라 맛평가를 하기에는 좀 거시기 한데 식욕이 없어서 남기려다가 다 먹은 거 보면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커뮤니티에서 한번 건강 이슈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개인적으로 좌절감이 되게 심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몸이 아프니까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되게 무서웠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건강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강도 높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과 체력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최근 저는 건강을 위해 하고 있는 3가지가 있는데 패스트푸드를 줄이고 밤에 잠을 충분히 자며 하루에 한 번 조금이라도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터닝바이크는 제가 작업이 밤늦게 끝날 때도 언제나 운동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휠 소음이 작은 편이라 늦은 시간대에 사용해도 부담이 없고 어제처럼 눈이 많이 왔던 날씨와도 상관없이 언제든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었습니다. 또 유튜브를 볼 때도 저는 일부러 이 푹신한 안전
운전장에 앉아서 페달을 돌리며 보는데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에 지위프트라는 앱을 이용하면 운동에 조금 더 흥미를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 바이크 앱 이용자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멋진 경험을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기능이 다양한 실내 바이크라면 부담 있는 가격이지 않을까 우려가 되실 텐데 어쩌면 이번이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타사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에 할인 이벤트까지 더해져 생각보다 적은 예산으로도 이 기구를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건강을 걱정해주신 구독자분들 그리고 더스클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는 관리 잘해서 오래오래 컨텐츠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서울 지하철 1호선 그리기를 시작합니다. 여기는 가능한 빨리 통과하고 싶었지만 그러려면 종로의 교통 상황이 양호하기를 바라야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코스 중에 제일 고비일 것 같아요. 용산보다도 정체가 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통량에 비해 항상 차로가 부족한 느낌이기 때문이에요. 미치겠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게 있다면 이런 도로에서 갓길 정차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교통마비가 일어난다는 거였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동대문역은 동대문구가 아니었다.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건데 동대문이 종로구에 편입된 건 종로구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행정 편의성 목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지옥이 아니면 뭐냐? 진짜 지옥이 따로 없다. 와 미쳤네. 막 오토바이 부대는 단체로 쳐들어오지, 우회전 차량은 계속 끼어들러 오지. 한장의 조합이다 진짜. 신설동역 통과, 청량리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체 구간은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저는 너무 깝깝한 나머지 저번에 한강에 같이 갔던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봤는데 생각나서 전화했다. 얘 또 무슨 앱 바꾸인데 또 혹시 회사에서 뭐 뭔 일 없었나? 영상 올리고 난 뒤에 몇 명이 알아보긴 하더라. 잘 봤다고 하던데 알려준 적은 없는데. 아니 나는 너무- 별 일 없었나 싶어가지고. 별일 많았지. 난 좀 재밌었던 댓글이 있었는데 진로 고민하는 이야기 할 때 있잖아. 그때 목소리는 회장 목소리라고. 봤던 것 같다. 그러면 뭐 내년에 낙동강 한번 1박 잡고 가면 되겠네. 뭐 찍고 있는데 이번에 또 1호선 따라가기. 차로 지하철을 따라간다고? 그게 가능하나? 미치겠다. 낙동강도 루트를 한번 잘 잡아라. 계획을 세워보자. 내가 잘 짜볼게. 또 아이디어 있으면 말해주고. 안 하는 게 아이디어지. 알았다. 그래 근무해라. 그래. 오케이, 여기까지 서울 지하철 1호선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지하철 노선을 그리는 데는 총 39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39분 동안 주행한 거리는 무려 8km더라고요.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노선 경원선입니다. 연천역까지 총 27개역이 남아있었고 해가 지기 전에 연천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어요. 여기가 이제 회기동, 교통량이 확실히 적어진 게 느껴지네요. 저번 룰렛 게임 때는 그렇게 서울로 들어오고 싶더니 지금은 빨리 서울을 빠져나가고 싶습니다. 빨리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전철역을 따라서 못 봤던 풍경을 보는 건 좋았지만 해가 저물 기미가 보여서 마음이 조금 급해지더라고요. 서울 외곽의 느낌이 확 나기 시작하네요. 점점 사람도 적어지고 교통량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게 도봉역을 지나 도봉산역을 통과하면 의정부시로 들어서게 됩니다. 가끔 이곳을 와보긴 했지만 지하철이 있는 중심지역으로 오니 또 낯선 기분이 들더라고요. 해지기 전에 한번 가봅시다. 근데 진짜 1호선은 두 번은 못할 것 같습니다. 의정부시에서 5개 정거장을 지나 양주에 진입했습니다. 저번에 제가 지옥 같았던 룰렛 드라이브의 마지막 장소였죠. 그게 반응이 좋았으면 제가 후속편을 만들었을 텐데 보시다시피 반응이 뒤져버렸을 때 문제는 지금 5시라서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정체가 꽤 심해질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와는 다르게 교통은 아주 원활했습니다. 그렇게 거침없이 북진해서 동두천에 도착했지만 해가 지는 것은 막지 못하겠더라고요. 맥도날드 있는 거 보니까 엄청 번화가 아닌가? 예전 같았으면 들어가서 햄버거 하나 사 먹었을 텐데 이제는 몸 생각하게 되니까 저절로 안 먹게 되네. 그래도 제가 나름 신경을 써서 그런지 몰라도 비교적 지금도 쌩쌩하게 살아있는 게 이번에 준비를 잘 한 덕분인 것 같아요. 미리 아산에서 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었고 근데 이제 어두워져가지고 역을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해가 지기 전에 오고 싶었던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기왕 여기까지 온 거 밝을 때 풍경을 구경하고 싶었는데 어두워지니까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조금씩 최전방으로 가고 있는 게 느껴지는 게 군부대가 중간중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점점 차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진짜 깜깜해진다. 이 어둠 뭔가 익숙하다. 한강 발원지 갔을 때 그 익숙함. 연천군에 도착하고 나서부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저 앞만 보며 악셀을 밟았습니다. 이제 진짜 다 왔어요. 연천역
이게 여기 오니까 되게 춥다. 뭔가 북쪽이라 그런지 좀 더 서늘한 느낌이 있어요. 차 안에 공기가 매우 차가워졌습니다. 여기를 왔어. 청량리역부터 연천역까지 지하철 노선을 그리는 데는 총 2시간 31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원선은 경부선과 마찬가지로 큰 굴곡 없는 직선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생각보다 별로 재미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한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상외의 그림들을 너무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외곽에서부터 도시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외곽으로 갔을 때 그 변화하는 풍경들이 보는 게 너무 좋았고, 먹었던 음식들도 다 맛있었고, 김치찌개 너무 좋았고, 만두도 좋았어요. 생각해보면 이 콘텐츠는 제 콘텐츠를 좋아해주시는 구독자님들의 성원 덕분에 만들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저도 특별한 여행을 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 또 이렇게 추천수가 많은 댓글이 있다면 잘 기획해서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신창역에서 연천역까지 1호선을 그리며 주행한 거리는 206km였고 총 주행시간은 8시간 13분이었습니다. 그리고 1호선이 경유하는 지역은 서울의 10개 자치구와 13개의 시군들이었어요. 1호선을 통으로 그리면 너무 길어져서 이렇게 끊어서 그려본 점 참고해주세요. 벌써 2024년이 끝나가고 있네요. 정말 쉬지 않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감사하게도 그 어떤 때보다 응원을 많이 받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저의 모험은 계속될 겁니다. 이제 40 초반이고 지금이라도 몸 관리 잘해서 꾸준히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